시청자 여러분, 정치의 겉과 속을 분석합니다. 정치분석가 박현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은 잘못된 수단이었고 국민께 통감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야말로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방문 문제에도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사과의 대상이 아니며 사과해서도 안 된다고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사과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과를 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한 압박과 흔들기가 극심했고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해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끝까지 버틴다던 사람의 고개 숙임은 언제나 가장 큰 뉴스가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 긴급 기자회견을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뒤통수를 맞은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해온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가를 구하기 위한 결단이었고 이를 초래한 직접적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와 일방적인 국회 운영, 입법 강행에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그 일당들이며 그들의 행태가 사실상의 내란이었다고 인식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를 앞둔 이 중대한 국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갑작스럽게 사과에 나섰다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얼마나 집요하게 흔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작 싸워야 할 상대는 밖에 있는데 안에서 먼저 무너지는 장면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하며 압박에 나섰고 곳곳에서 한동훈계 인사들이 등장해 손을 잡고 통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김무성까지 나서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과 손을 잡아야 지방선거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를 응원해왔던 이유는 바로 이런 흐름에 맞서 버텨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바랐던 것은 흔들리더라도 견디고 설령직을 내려놓더라도 옳다고 믿는 길을 끝까지 밀고 가는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리더십이며 실행력이고 배짱입니다. 지도자가 가장 먼저 내려놓는 순간 신뢰는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이번 사과 이후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층 가운데 상당수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빠져나갑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아진 이유는 중도가 빠져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믿고 지지해왔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기자회견은 너무나 아쉽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사법부와 역사에 맡기겠다며 대통령을 더욱 고립된 광야로 내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과 함께 홀로 재판에 임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당대표가 말해버리면 판사에게 내란 판단을 재촉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이 웃을 때 아군이 숙이면 전투는 이미 끝난 셈입니다. 여기에 또 웃고 있는 세력이 바로 한동훈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과연 한동훈을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통합을 말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미래를 보자고 하지만 이는 현 상황을 돌파할 힘이 없을 때 꺼내는 말에 불과합니다. 청년, 통합 같은 말들은 언제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장동혁 대표가 당 개혁과 미래를 말하며 실제로 한 행동이 바로 12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였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사과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지지받았는데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사실상 백기투항을 했다는 인상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힘 내부의 현실이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장동혁을 흔든 결과입니다.
한동훈과 그 그룹은 버텨봐야 결국 다음은 한동훈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과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이 지지를 철회하거나 유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하겠습니까? 지도자는 시간에 끌다 힘을 잃는 존재가 아닙니다. 윤리위원회 구성조차 흔들려 위원 셋이 빠져나간 상황을 보며 스스로 한계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면 돌파할 때 다시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장동혁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그쪽으로 모이는 법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한동훈이 만든 운동장으로 완전히 쏠려가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운동장을 빼앗기면 경기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납니다. 기존 언론과 일부 세력이 원했던 것은 장동혁의 사과와 통합 메시지였고 오늘 그 요구에 정확히 맞춘 사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전통적 지지층은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을 돌파할 인물이 정말 없는 것인가라는 절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온갖 비난과 탄압, 심지어 감옥에 갈 위험까지 감수하며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리스크를 스스로 떠안았기에 세계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장동혁 역시 내부 문제를 스스로 끌어안고 돌파했다면 천군만마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 안의 소수 세력에 포위돼 투항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설령 이긴다 해도 지금의 타격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과하는 순간, 고개를 숙이는 순간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은 크게 굴절됩니다. 지도자는 함부로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됩니다. 행동은 빠를수록 힘이 됩니다. 사자가 먹이를 낚아챌 때 망설이지 않듯 결단이 필요합니다. 느리고 머뭇거리다 결국 덫에 빠진 것 아니냐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에너지를 모아 당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이미 실망한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